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엘입니다. 지난번에 준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독일 PM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제대로 이렇게 풀면 불안도, 의심도, 오해도 거의 사라지는 주제들을 얘기해 보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호전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뭐하니 명현 반응이다, 호전 반응이다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세포 회복 반응이었거든요. 먹고 나서 가려워요, 잠이 더 깨요, 또 변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요, 머리가 띵해요, 속이 울렁거려요,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방송에서 일단 가려움증, 히스타민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준방송에서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벌에 쏘이면 피부에 그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면서 부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이 벌에 쏘여서가 아니라 그 벌독을 빠른 시간 내에 해독하기 위해서 피부 안쪽에 있는 그 마스트셀이라는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그 분비가 돼서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기 위한 신호였거든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혈액이 일시적으로 그 부위로 몰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독성 물질을 간으로 보내서 해독하게 하거나 또는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돕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별에 쏘였을 때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붓는 것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병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해독을 위한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제가 나중에 호전 반응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구장이 아이들도 그렇지만 흔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팔꿈치를 다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팔을 이렇게 펴버리면 굉장히 아프지만 팔을 구부리면 통증이 한결 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구부리고 다니다가 그대로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꿈치의 통증 때문에 팔을 구부리고 다니다가 아예 팔을 펼 수 없게 되었다면 참 그렇죠. 이런 경우 팔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굽은 팔을 조금씩 펴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팔꿈치 때 그때 통증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통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런 의학적인 현상이 바로 우리는 호전 반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요런 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준방송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냐면요. 너무 쉽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흔하디 흔한 질문 몇 가지.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얘기가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PM은 약이에요? 건강식품이에요? 이건 마약입니까? 라는 얘기들.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약 아니고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처럼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은 보통 증상 신호를 조절하잖아요. 예컨대 통증이면 통증 신호를 끊고 열이면 열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말이죠, PM은요, 신호를 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나오게 만드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은 경고등을 꺼버리고요. 영양은 엔진 오일을 갈아서 그 연료를 원천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독일 PM은 건강기능식품이기는 하나 양리 효과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왜 하필 아침 공복에 먹어요? 네,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아침 공복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몸이 하루를
시작할 때 대사되는 세팅 값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공복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몸은 밤새 뭐를 했냐면요. 간이 해독을 하고요. 뇌가 정리를 하고요. 근육이 회복을 하고요. 호르몬이 비로소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몸이 오늘이라는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혈당을 안정을 시키고요. 코티졸 리듬이 안정이 되면서 자율신경이 전환이 되고 그다음 위장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타이밍에 영양이 들어가면 하루의 시스템이 매끄럽게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로 벌써 전원 스위트를 부스팅하게끔 스위치를 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제가 찰지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공복에 커피 한 잔 드시잖아요. 이거는 은행에서 빚을 내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빚 내서 결국은 삶을 깨우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고요. PM은 아침에 루틴으로 따소차 드시고 액티바이즈 드시고 파워 칵테일 드시죠? 네. 내 몸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 느낌, 바로 엔진 점화입니다. 커피가 그냥 부스터라면 PM은 엔진 점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먹자마자 바로 느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은 먹자마자 플러시 현상이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쵸? 근데 액티바이즈만 그러신 거는 아닙니다. 파워 칵테일도 그럴 수 있고요. 리스토레이트 한 봉에 수년간, 단연간 잠을 못 주무신 분이 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플라시보 현상으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액티바이즈의 플러시 현상인가요? 아니요. 먹자마자 느끼는 변화는 대부분 이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되게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신경계 쪽이나 혈류 쪽이나 에너지 쪽에 대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흡수율이 빠른 거죠. 특히 이런 변화가 빠릅니다. 머리가 맑아지거나 눈이 갑자기 떠지거나 손발이 따뜻해지거나 심장이 갑자기 편안해지거나 속이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신경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이게 되게 과학적인 생략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열리고요. 그리고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미토콘드리아가 돌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면역과 회복이 따라옵니다. 자, 제가 흔히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생리인체학 과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경이 먼저 자극을 받고 혈류 그렇게 움직이는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PM 먹으면 왜 집중력이 좋아질까요? 네, 진짜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중력은 의지가 아닙니다. 뇌 에너지와 혈류 그리고 신경 전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는요, 몸무게가 2%밖에 안 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전체의 20% 가까이 씁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혈당이 완전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수면 부족이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과다하십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늘 항진이 돼 있으셔서 이러면 뇌가 안전 모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쵸? 자,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존 모드로서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PM 루틴으로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면 집중력이 곧 살아납니다. 자, 다섯 번째, 호전 반응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호전 반응이다, 면역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바꿔서 세포 회복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이 호전 반응, 뭐 명현 반응, 세포 회복 반응, 몸이 고장난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항상성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조정 반응이거든요. 제가 항상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원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
망가진 상태로도 항상성을 유지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성 변비 한번 겪어 보셨나요? 네. 변비가 오래되면 변비가 기본값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피곤한 게 늘 오래 지속이 돼 버렸으면 그 피곤이 아예 기본값이 세팅이 돼 버려요. 그리고 염증이 오래돼 버려서 만성 염증이 돼 버리면 그 만성 염증 상태가 바로 기본값이 돼 버립니다. 근데 영양이 들어오고 인제 순환이 돼서 대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간이 처리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피부가 배출을 하게 되고요. 림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전부 다 변비가 오래돼서 변비가 기본값으로 세팅이 돼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상태입니다. 피곤한 게 오래돼서 그 피곤이 기본 세팅 값으로 되어 있었고 만성 염증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영양들이 들어오면 세포들이 원활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간이 움직이면서 간 세포들도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간에 있는 해독하는 것들이 처리량이 늘어날 겁니다. 처리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간만 그럴까요? 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움직이지도 않던 장이 움직여요. 자, 그 다음 피부가 이제 배출을 시작합니다. 자, 피부가 배출을 한다는 걸 어디로 배출을 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배출을 한다? 네. 그 다음 림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림프라는 곳이 곧 무슨 기관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다라면 곧 그것이 답일 것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피부에서는 트러블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울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 움직였다라면 순간적으로 배변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일어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졸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기분 나쁜 몸살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자, 호전 반응은 이런 세포 회복 반응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몸이 너무 과속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양이나 이런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몸 체크를 살펴가면서 드시는 것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너무 메가로 드시는 것도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건 좋은 신호일 수 있으나 속도는 조절해야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잠이 수면 상태가 좋아질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자, 수면은 단순히 멜라토닌 호르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면을 결정하는 것은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의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상태에서 자율신경이라는 걸 제가 준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율신경의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의 안정과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에 있는 마그네슘, 액티바이저에 있는 비타민 B군 이런 모든 기반들이 신경을 안정시켰을 때 우리는 진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면이 멜라토닌 호르몬만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계속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이 안 꺼져서 그래요. PM을 잘 드시고 잠이 좋아지시는 분은 그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이제 안정된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생리 상태가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7번째, 속이 편안하시대요. 여기서 과학적인 포인트 하나 말씀드린다면 위장은 단순히 음식 넣는 통이 아니라 신경계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기관입니다. 뇌하고 바로 장내축, 네, 바로 머리와 진짜 뇌와
바로 직결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왜 체하는지 아시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요, 위산이 과하게 분비가 되고,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줄어버려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그래서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영양제를 드시면 그저 통과만 해버립니다.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씀인데, 월급 통장을 지나가듯 영양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왜 월급날 월급 들어오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듯이, 네, 코티졸 호르몬이 그렇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영양이 들어가도 그냥 쑥쑥쑥쑥쑥 다 빠진다는 거죠. 특히 암 환우분들과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열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PM을 드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8번째, 다이어트는 왜 되는 사람만 될까요? 파워 칵테일을 드시면 어떤 분은 살이 빠지신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살이 너무 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살이 찌는 비만 환자분들은 사실은 잘 드셔서가 아니라 정말 100% 영양 부족이십니다. 과잉 칼로리 때문에 그렇지 영양이 채워지신 분들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파워 칵테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제가 실험을 제 몸에다 해봤습니다. 파워 칵테일 10개씩 들어봤으니까 제가 워낙 그러니까 과하게 먹는 스타일인데, 파워 칵테일도 그렇게 먹어야지만 저는 듣더라고요.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준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라 대사 상태를 말씀드린다는 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특히 핵심은 이겁니다. 인슐린, 그 다음 간, 근육. 사람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몸이 지금 지방을 태우는 모드가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PM 루틴으로 대사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변화가 같이 옵니다. 붓기가 줄어들고, 단계 덜 땡기고요. 야식 욕구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복이 되게 편해진다는 것을 느끼시고요. 아침이 되게 가볍습니다. 이건 단순 체중이 아니라 호르몬과 혈당의 안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면역이 좋아졌다는 게 진짜입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면역이라 함은 살아있으면서 살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을 빨리 딛고 일어나는 것, 그 회복 탄력성이 바로 면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역은 감기에 안 걸림이 아니라 면역은 시스템입니다. 면역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염증 회복의 속도 또는 상처 회복의 속도, 컨디션 반응 등 이런 것들. 면역은 힘이 아니라 에너지, ATP, 그냥 영양, 수면, 장, 점막, 이런 면역 세포도 결국 일하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10번째, 약 먹는 사람은 PM 먹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약은 기능을 강제로 조절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먹는 PM은, 영양은 기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과 영양이 겹치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나 혈당이나 또는 혈액 응고, 갑상선, 이런 것들은 약이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냥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텀을 두시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몸 체크를 하시면서 드시기를 권해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비싸요? 라는 말. 제가 왜 비싸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질문하시는 분하고 대화할 때마다 저는 답변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이 비싼 건 제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너진 컨디션으로 날리는 시간,
그리고 제가 살아와서 한순간에 무너졌던 제 삶, 그리고 가족에게 못 웃어줬던 그럼으로 인했던 그 하루하루들, 그 병원비들, 그 다음 그 약값, 기타 등등 포기한 꿈들, 이게 진짜 비싼 대가지불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PM은 사치도 아니고요. 지출도 아닙니다. 환자혁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저는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중한, 정말 소중한 여러분에게 투자하시는 정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엔진을 유지하는 정말 투자 비용이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독일 PM은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매일매일 재부팅하는 삶의 루틴입니다. 신경이 안정이 되면요, 혈류가 열리고요. 그 혈류가 열리면 위장이 살아납니다. 그 위장이 살아나면 우리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돌아가고요. 그러게 되면 다시 우리의 면역과 회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몸이 바뀌면요, 사람은 말투부터가 바뀌고요. 그리고 표정이 바뀌고 선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건강은 덤이 아닙니다. 성공을 끌고 가는 가장 큰 엔진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과 오셔의 축복이 물이 바다 넘침같이 밀려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